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파트너인 박지훈 변호사를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스티그마님이 오늘 박변 안 오냐고 이렇게 질문도 주셨는데요. 잠깐 설명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방송가가 비상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비상인데요. 박지훈 변호사도 그 여파에 좀 휩싸여서 음성은 나왔습니다. 일단 보건소에서 음성은 나왔는데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자가격리 대상이라고 보건소로부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당분간 이 방송에 출연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사정이 됐다는 점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김보협 기자 긴급 구원투수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두고 여야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와중에 유족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중대처벌법 연내 처리를 촉구하면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오늘로서 18일째죠. 단식 중인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규재단 이사장 또 고 이한비 PD의 아버지인 이용관 씨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단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서는요. 당대표가 한 입법 약속만 10차례가 넘고 정책 의총까지 마친 민주당이 이 법사위나 본회의 일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야당 핑계만 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공수처법 등은 여당 단독으로 심의하고 통과시키던 그 기세가 어디 갔느냐라는 이야기였는데요. 또한 이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입법 약속만 수차례지만 법사위 소위 심의에 불참했다라는 점을 짚으면서요. 앞으로는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고 실제로는 기업 눈치만 보면서 핑계 찾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마친 후에 나오면서 유족들과 마주했는데요. 유족들은 이들에게도 연내 법안 통과를 촉구를 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연내라고 해봤자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면 이제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이제 길게 잡아도 임시국회 회기 아니라고 한다면 1월 8일까지인가? 8일이죠, 네. 8일까지인가 이렇게 좀 돼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정부안이 오늘 국회로 넘어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했더라고요. 이게 좀 하나 이제 그 기점이 될지 모르겠어요. 예,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지난주에 하면서 정부의 의견을 달라. 이게 법안 형태로 올지 아니면 정부가 매 조항마다 의견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통과는 될 거다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예, 너무나 많은 약속들이 있었고 노영민 실장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 마당에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내용이 문제가 되겠죠. 얼마나 이제 해당초 재정 취지가 이제 그 담겨지느냐. 그렇습니다. 이거죠, 결국은. 결국 이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대외적으로 이야기하는 자리에서는 아무도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지는 동의한다, 예. 재정비에 노력을 하겠다, 최선 다하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이제 내용적으로 들어놓고 보면은 국민의힘 항상 이제 백브리핑 시간이든 기자들이 물어보면은 취지는 동의하는데 내용적으로는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다. 여당이 단독안을 가지고 와야 우리가 논의를 하지 여당이 나서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 보고 안 들어온다고. 사실상 서로가 이 총대를 매기는 싫은데 여론에 등 떠밀려 가지고 한 듯한 모양새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들의 각 당의 지도부들의 의지가 의심받고 있으니 실질적인 내용에서도 과연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시선이 벌써부터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안이 오늘 넘어오는 게 이제 중요한 기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전에 보니까 이제 그 관련 부처들이 고용노동부도 있을 수가 있고 예. 여러 이제 부처가 있는데 여기마다 이제 의견을 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 범위에 사망 이외에 다른 게 포함이 되는 걸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그러고 법무부 같은 경우는 그 인과관계 추정이라고 하는 조항 이거에 대해서 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또 의견 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발목 잡혀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 문제도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이런 데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50인 미만은
그 박주민 의원이 낸 안에도 보면 4년을 유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제 그게 원청일 경우에는 책임을 지운다라고 돼 있기는 합니다. 네. 그 노동계 쪽에서는 이 유예 기간을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고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며칠 전에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면 이게 협상 여지가 얼마나 있는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딱 하나 4년 유예는 안 된다. 예. 이것만은 안 된다. 나머지는 열려 있고 협상은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바로 그 유예 조약만 어떻게 좀 그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금 전에 이제 김보혁 기자가 전망하신 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예. 다만 빠져나갈 구멍을 얼마나 숭숭 뚫어놓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죠? 네. 근데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2014년에 보면 현대제철에서 매달 사망 사고가 한 명꼴로 났었거든요. 1년 5개월 동안 한 달에 한 13명. 명씩?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정몽구 회장이 헬기 타고 날아가서 5천억 원 정도를 쓰면서 안전사고를 막아라. 이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 사망 사고가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어허. CEO의 기업 총수의 의지가 네. 얼만큼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수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청와대 의지나 뭐 지시나 이런 게 아니라 법으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사주라든지 네. 경영 최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들을 뭐 감옥 보낸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압박을 해야만이 결국 현장에서 안전 설비를 갖춘다든지 노력할 수 있는 동력을 그러니까 자아내게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측면이 되겠죠. 해석을 한다면.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점이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동해안 등 해돋이 명소가 모두 폐쇄된 상황인데요. 근데 강릉행 KTX가 모두 매진 행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새해 맞이 강릉행 KTX를 중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청원은 이제 정동진, 포항 등 해돋이 명소인 동해안에 사람들이 붐빌 예정이라면서 권고가 아니라 강압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좁디 좁은 동네라서 전염성이 더 높다라고 우려를 표시를 한 건데요. 실제로 지금 한국철도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해돋이 상품을 비롯한 이제 기차 여행 상품 운영은 모두 중단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 철도 여객은 그대로 50% 제한되는 상황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매진이 되어가지고 자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인근 숙박업체들도 기존에 예약 받았던 거를 이제 취소를 하고 절반만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대규모로 예약이 취소된 게 오히려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되게 되면서 웃돈을 얹어줘서 막 프리미엄이 붙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동진은 이제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일출 관람을 전면 금지하고 일부 지역이 지금 통제선이 설치되어 있는 등 폐쇄된 상황입니다만 벌써부터 미리 좀 오겠다고 관광객들이 좀 목격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책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렇죠? 아니 동해에 뜨는 해하고 자기 집 앞에 뜨는 해가 다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제 말이. 아니 거기다가 지금 관람 못하게 막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주요 명소들이 이미 통제선들이 가면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출입 금지를 이렇게 해놓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원래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명소들, 동해안들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시 뭐 선유도공원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폐쇄될 방침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거기를 상시로 뭐 24시간 누가 감시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좀 보고 싶은 분들은 선을 넘어가서 사진만 찍고 오면 되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개구문 파가지고 가서 그 귀엽고 보겠다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심리가? 저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강제로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이제 한 2, 3일 정도 여유 있으니까 네. 임시 선별진료소 들려서 네. 자기 상태를 확인을 하고 최소한 전파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조처는 스스로 좀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3단계를 안 올리고 계속 2.5단계를 유지하느냐 얘기가 참 여러 가지가 많은데 아마 정부의 고민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하나의 사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단계를 올려도 국민이 여기에 동참을 안 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오히려 단계를 올리면 가게 이런 거는 이제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거니까
그 뭐 피해는 뭐 100%니까 그대로 가는 거고. 다만 동참을 안 하면 이거는 악영향이 너무 크다. 아마 이런 판단도 여기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런 우려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그냥 어떤 그 일출이 단 하나로 이제 그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사람 눈 피해가면서 새벽에 춤추러 다니고 이런 경우도 많다면서요. 네, 뭐 그 영업 제한 시간을 몰래 피해가지고 네. 아침 일찍 열어가지고 오전에 해고 이제 문을 닫는 식으로. 아니 그냥 집에서 네. 추면 안 돼요? 그 맛이 안 사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워낙 장기화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국민적으로도 지금 빨리 열심히 동참을 해가지고 코로나를 잡아야겠다 이런 네. 의지에서 처음 지침이 내려오면 협조하는 분위기가 강했는데 지금은 워낙 이제 장기화되고 좀 피로도가 높다 보니까 일부 사업장이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나와 있는 그 명문화된 그건 그대로 지키되 네. 그 사이사이의 구멍들은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인간은 결국엔 답을 다 찾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네. 뭐 청와대 청원 내용대로 그렇다고 강제로 그렇다고 KTX 운행을 중단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사실. 거기 그렇죠. 주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KTX 사람이 전부 다 지금 그 뭐 일출 보러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그렇죠. 거고. 이분들은 모두 관광객이다라고 단정질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죽 답답했으면 이제 청원을 올렸을까 이제 그렇게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게 가능한 방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국민들의 자발적 동참이라고 하는 것들이 꼭 필수인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이거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직장갑질 119가 2020년 10대 갑질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2,849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제보들을 10개 유형으로 분류한 다음에 최악의 사례를 유형별로 각각 선정을 했습니다. 네. 10개 유형은 이제 종합갑질인 갑질 대상, 또 이제 폭행의 양진호상, 폭언의 쌍욕 대상, 자빌지시의 박찬주상, 모욕갑질의 모욕 대상, 원청갑질의 조현민상, 엽기갑질의 엽기 대상, CCTV 감시 훔쳐보상, 막말갑질의 막말 대상, 황당갑질, 황당무상 등이었습니다. 좀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죠. 상 이름에. 이제 이건 이제 갑질 유형별로 이제 분류해서 네. 이제 상을 만든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죠. 갑질 대상 이제 10가지 종합갑질을 행한 중소기업 사장이 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나와가지고 네. 대상에 선정이 됐고요. 예. 이제 진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별장에 불러서 김장을 시키는 사장, 뭐 정시를 퇴근했다는 이유로 전화로 폭언하는 사장 등이 있었는데 가장 눈에 띄고 보도가 많이 된 사례가 화장실 관련이었습니다. 화장실 순번제를 정하고 10분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순번 줘서 아무리 그러니까 용변이 급해도 자기 순번이 아니면 화장실을 못 네. 가게 했다는 겁니까? 2명 이상 못 가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메신저에 그 화장실 띄우고 가면 이제 혼난다라든가 어떤 분은 12분을 사용해서 혼난 분도 있다고 하고요. 예. 아니 싫어요? 예, 뭐 진짜 황당 2020년이라고 믿을 수 없는 노동 갑질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이야. 아니 이거는 그냥 그 괴롭히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든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정상적인 사고라면 어떻게 이런 행태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센터 상담원들이었습니다. 이제 하청업체에서 그런 지침을 마련을 해가지고 상담 시간에 이게 자리를 비우게 되면은 결국 이제 감점 처리를 대체적으로 규정으로 해가지고 예. 이 사람들이 재계약이라든가 고용에 관련해서 연동을 시키다 보니까 이 실제 직원들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이게 아니 요새 교실에서도 학생들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면 다 무조건 이렇게 보내주지 않습니까? 뭐 차마 그렇죠. 이런 선생님 하면 안 계시잖아요. 요새는 이게 좀 보고 나서 옛날에도 별로 없었어요. 그거. 황당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네. 늘 이런 기사들을 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걸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현재 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예. 이게 이제 갑질을 방지할 수 있는 법인데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처벌 조항이 없고 그리고 5인 미만 내는 또 적용이 안 되고 이런 비금 구멍들이 많아서 예. 인권위원회에서도 개정 공고를 많이 했고 예. 이런 사례가 나올 때마다 여야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데 정작 개정을 위한 노력들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거기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보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을 안 한다라고 한 게 지금 정말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법이라고 봤던 게 예, 오히려 소규모 작업장일수록 갑질이 더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거의 면대면으로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갑질의 빈도라든지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게 심각한 게 훨씬 더 많아요. 오히려 대조직이라고 한다면
이른바 개통이라는 걸 잡아들기 때문에 오히려 덜할 수도 있다. 예.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영세하니까 적용 대상에서 뺀다. 이게 또 이런 발상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돼서 그러는 건데 어허. 그것도 이번 그 노동관련법 개정 때 사실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죠. 그러니까요. 근데 근로기준법 자체가 5인 미만은 계속 유예하고 적용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장에서 더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한 거죠.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세 사업장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깔고 있는 건데 뭔가 괴롭힘을 안 하는 게 돈 들어가는 겁니까? 그게 안 괴롭히는 게 돈 들어가는 건가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 어떤 이 작은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사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법 제도가 좀 정비가 돼야 되고 입법 과정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뭐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입법까지 연결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각 국회의원실들도 만만치 않다. 국회의원들이 이 갑질을 일상적으로 해가는 경우들이 많고 네. 보좌직원 직원들을 굉장히 이렇게 이 직장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의원회관이다 보니 박우신 기자가 국회 출입하고 네. 그래서 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별로 이 정도까지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이건 당연한 짓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하다 의외로. 그럴 수도 있죠. 의외로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잘 안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게 이 입법으로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합리적 의심 해봅니다. 착한 여성님이 딱 지금 그런 댓글 달아주는데 국회의원이 갑질하는 사람들인데 갑질 금지법을 똑바로 만들 수 있나요? 라고. 네, 국회의원 갑질과 관련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참 많이 있죠. 정말 많죠. 그렇죠. 네, 별별 이야기를 저도 참 많이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중요한 점도 지적을 해주셨네요. 네. 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남초롱이 112님, 작은인연님, 하유미님, 사고뭉치고래님 모두 김보엽 기자님 반갑다고 네. 댓글 팬이 많으십니다. 몇 명 있습니다. 몇 명 있다고 했습니다. 네, 부인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튼 오늘 반가웠고요. 내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곽우신 기자, 김보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